차량은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까? 이 차가 몇 억짜린 줄 아세요? 먼지가 앉아 있어서 닦은 겁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죄송해도 소용없어요. 규정 어기고 차량에 손대신 거 명백한 문제입니다. 그저 깨끗하게 보였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의도지. 실수라도 났으면 누가 책임져요? 앞으로 차량 근처에는 얼씬도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차를 닦자 미쳤냐고 소리친 매니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조용한 골목 끝자락, 반듯한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고급 수입차 전시장이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걸린 이곳은 하루에도 수억 원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급 전시장이다. 차량 한 대 한 대가 마치 예술품처럼 진열돼 있고 광택이 흐르는 바닥은 거울처럼 반사되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고객 대부분이 넥타이를 메고 들어와 계약서를 쓰고 나가는 이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76세의 이정수 어르신. 매일 새벽 첫 전철을 타고 와 누구보다 먼저 전시장 문을 연다. 키는 작고 등이 약간 굽었지만 손에 들린 청소 도구만큼은 항상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다. 남루해 보일 수 있는 작업복 위에는 단단하게 조여진 허리 벨트, 그리고 수건 한 장이 어깨에 걸쳐져 있다. 그 모습에는 세월이 묻어 있었고, 동시에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기품이 배어 있었다. 어르신은 전시장 입구의 유리문부터 시작해 고객 대기실, 사무실, 차량 전시 구역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턴다. 이른 아침 전시장 안에는 아직 사람이 없어 고요하지만 어르신의 손길은 분주하다. 전날 고객이 남기고 간 물기 자국, 직원들이 무심코 떨어뜨린 먼지, 빛이 들면서 드러나는 지문 자국까지. 그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어르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차량 진열 구역이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차량들이 쭉 늘어서 있는 공간.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바로 그곳. 정수 어르신은 그곳에서 마치 자신의 자식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닦는다. 그의 눈엔 이건 차가 아니라 작품이지. 라는 생각이 비춰지는 듯하다. 청소 중에도 어르신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걸레질 한 번, 닦는 방향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는다. 누군가는 단순히 나이 든 청소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에는 마치 과거에 이 차들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섬세함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어르신을 그냥 청소 아저씨라고 부른다. 처음 입사한 신입들은 그저 무심히 인사만 하고 지나칠 뿐 그의 존재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된 직원 몇몇은 어르신이 전시장 구석에서 차량을 바라볼 때 그 표정에 스쳐 지나가는 묘한 그리움과 익숙함을 알아챈다. 그날도 어르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7시쯤 전시장에 도착했다. 아직 직원들 출근 전이라 내부는 조용했고 유리 외벽 너머로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구석에 놓인 청소 도구함에서 걸레 하나를 꺼내 들고는 맨 끝쪽에 전시된 초록색 벤틀리 앞에 멈춰 섰다. 그 차는 얼마 전 들여온 새 모델로 이 매장의 간판이자 대표 차량이었다. 이정수 어르신은 잠시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줬다. 눈빛은 조용히 차체의 곡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섬세했고 닦는 동작 하나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차량 옆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던 그의 손이 후드 근처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외침이 전시장 안을 갈랐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이정수 어르신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매장 개점 2시간 전부터 홀로 매장 안을 돌며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얀색 고무 장갑을 낀 손에 걸레를 쥐고 가볍게 물기를 짠 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매장 한쪽에는 새로 들어온 벤틀리 컨티넨탈 GT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차는 전체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은은한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어르신은 그 차량 앞에 멈춰 섰다. 잠시 한숨을 쉬듯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걸레를 차량 보닛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얹었다. 마치 먼지 한 톨에도 상처 입을까 염려하듯 차량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닦아 나가기 시작했다. 닦는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정교했고 눈빛은 마치 옛 추억을 더듬듯 차량의 실루엣을 따라 움직였다. 정수 어르신은 아무도 없을 때면 이렇게 고급차 한 대 앞에 오래 머무르곤 했다. 차를 닦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표정. 그의 움직임에는 단순한 노동을 넘어선 감정이 배어 있었고 누군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는 그저 청소부가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달리 매장 문이 조금 일찍 열렸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매끈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조여맨 그는 이 매장의 수입차 영업 매니저 강현우였다. 전날 고객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한 그는 전시장 안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누가 벌써 왔지? 가볍게 중얼이며 매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정면 유리벽 너머로 무언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다. 전시된 벤틀리 차량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의 손엔 걸레가 들려 있었다. 순간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설마 저 차를 닦고 있는 건가? 서둘러 안으로 들어온 그는 조용히 걷던 발걸음을 점점 재촉하며 속도를 높였다. 마치 긴급 상황에 달려가듯 허겁지겁 걸음을 옮겼고 가까이 다가가자 보닛 위를 천천히 닦아내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외치던 말이 이미 목소리를 타고 뱉어지고 있었다. 어르신은 깜짝 놀란 듯 몸을 멈췄다. 그러나 매니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고 그 발걸음은 점점 성급해졌다. 거칠게 흔들리는 슬랙스 바지 자락, 빠르게 흔들리는 손. 그의 눈에는 차량이 아닌 그것을 닦고 있는 행위 자체가 문제로 보였다. 기름진 광택, 미세한 먼지 하나에도 예민한 이 수입차 시장에서 매니저 입장에서 차량의 표면은
절대 손 떼면 안 되는 성역 같은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그 상황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사고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가 어르신과 차 사이에 성큼 다가서던 그 순간 매장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리벽을 타고 들어오던 햇살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정지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어르신은 여전히 걸레를 든 채 고개를 들지 않고 서 있었고 강현우는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결국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은 지금껏 쌓아온 존중과 이해가 아닌 오해와 판단이 섞인 거친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정수 어르신의 지난 인생을 단번에 무시해버리는 시작이 될 터였다. 매니저 강현우는 결국 참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고객 앞에서는 언제나 깍듯한 인사와 부드러운 말투를 쓰던 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차량은 손대지 말라고 했죠? 이 차가 얼마짜린데 기스라도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청소부 따위가 감히 건드릴 차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매장의 고요한 아침 공기는 그의 고함에 의해 날카롭게 찢겼고 유리 벽면에 반사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갈했던 넥타이는 어느새 삐뚤게 틀어졌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사이로 식은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가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어르신을 내려다보는 자세는 더 이상 회사의 매너 있는 대표자가 아니라 단순한 위계적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가격이 몇 억인데 흠집 하나라도 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간다고요. 세차 전문가도 이 차는 손대기 전엔 교육받고 장갑부터 교체합니다. 근데 걸레요? 물 묻은 걸레로 이걸 닦았다고요? 말끝마다 쏟아지는 억양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매장의 공간은 고급 차량들이 늘어선 조용한 전시장이었지만 지금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마치 누구 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추궁의 장면 같았다. 그런 가운데 이정수 어르신은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보닛 위에 얹혔던 걸레는 어느새 조용히 그의 손에 쥐어진 채 아래로 내려가 있었고 그의 어깨는 조금 더 굽어져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어르신은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었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자신의 손끝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 어떤 마음으로 차량을 닦고 있었는지에 대한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매니저의 말이 다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태도는 자칫 무시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말해도 어차피 모를 것이다라는 깊은 체념이 담긴 침묵이었다. 현우는 그런 침묵에 더 분노했다. 이게 청소라고요? 이건 과잉행동이에요. 명백한 근무 외행이라고요. 아무도 당신한테 차를 닦으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청소는 바닥이나 하고 차량은 건드리지 마세요. 됐죠? 그는 마지막 말을 거의 내뱉듯 던졌다. 차량 옆에 선 어르신을 지나치며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돌아섰고 등을 돌린 채로 한 번도 뒤를 보지 않았다. 손에는 회사 태블릿이 들려 있었지만 그 화면 속 무언가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감정이 앞선 그 순간 그는 판단보다 기분을 선택한 셈이었다.
전시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차량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고 그 햇빛 속에 선 어르신의 그림자는 길고 선명했다. 아무 말도 없이 걸레를 주머니에 넣은 이정수 어르신은 천천히 차량에서 몇 걸음 떨어져 섰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차량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속 무언가를 곱씹는 듯한 눈빛만을 남긴 채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갔다. 그리고 그 뒷모습은 어디까지나 한 명의 청소부가 아닌 자신만의 고귀한 철학을 지닌 한 장인의 뒷모습이었다. 강현우 매니저의 고성이 끝난 뒤 전시장 안에는 거짓말처럼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매장의 모든 소리를 꺼버린 듯 사람도 기계도 공기조차도 움직임을 멈춘 것 같았다. 벽에 걸린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유리 천장을 타고 들어오던 햇살 아래 파묻혀 버렸고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아 보였다. 벤틀리 차량 옆에 서 있던 정수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는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고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떨림에는 감정의 격렬함보다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온 익숙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그가 걸레를 내려놓는 동작은 어찌 보면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많은 말이 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깊고 무거운 침묵이었고 그 침묵은 매니저의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공간을 채웠다. 정수 어르신은 잠시 차량을 바라보다가 아무 소리 없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바닥에 닿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유리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웠다. 뒤로 물러나며 살짝 굽은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고 손은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그가 아침마다 손질하던 작은 수건 한 장이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수건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듯 보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몇몇 직원들이 조용히 눈을 돌렸다. 사무실 유리병 너머에서 무심코 상황을 지켜보던 주차 안내 직원, 복사기를 쓰던 여성 사무보조 직원, 그리고 카페 코너에서 커피를 내리던 바리스타까지 모두 말없이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변호하지도 매니저를 제지하지도 못했다. 그저 익숙한 체제와 위계 속에 익숙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다. 매장에 잔잔히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마저 끊긴 듯 조용했고 주차장 쪽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정수 어르신은 그 흔들리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전시장 끝자락 외부 쓰레기통 옆에 놓인 청소도구함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수건을 접고 걸레를 세제로 헹구고 닦은 차의 흔적을 지우듯 물기를 털어냈다. 누군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면 그 손길 하나하나에 스며든 감정의 잔해를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분노도 억울함도 자존심도 모두 말 대신 행동에 담아낸 인생의 무게를 어루만지는 동작들이었다. 그의 등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 몇몇은 속으로는 지나쳤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의 공기와 분위기가 모든 것을 대신해 말하고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이정수 어르신은 말없이 다시 허리를 숙이고 매장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 순간의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정수 어르신이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나자 전시장 안에 감돌던 무거운 정적은 좀처럼 거치지 않았다.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은 어르신의 뒷모습을 향해 조심스럽게 꽂혀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정적을 깨려 하지 않았고 그저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만 맴돌 뿐 입을 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였다. 매장 한쪽 고급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년 남성 손님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검정색 카디건에 차분한 인상의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매장 한켠에서 조용히 차량 브로셔를 넘기며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이였다. 직원들이 눈치도 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앉아 있었기에 그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살짝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저분 예전 청담동에서 귀하디기한 차만 전문으로 다루던 분이에요. 그의 말은 작았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전시장 안에 더 큰 울림으로 퍼졌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공기마저 멎은 듯 했다. 강현우 매니저조차 그 말을 듣고 몸을 멈춘 채 뒤를 돌아봤다. 그토록 거세게 질타했던 어르신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는 말. 이정수 사부님 맞죠? 남성 손님은 어르신이 닦던 바로 그 벤틀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20년 전쯤 청담동 한복판에서 토슨 모터스라는 프라이빗 차량 관리샵이 있었어요. 그 샵에 들어가는 순간 신차보다 더 신차 같은 차가 되어 나왔죠. 당시 벤틀리,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차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선 이정수 손 한 번 거치면 차가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돌았고요. 그 말을 들은 매장 직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려 어르신을 다시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무심히 지나쳤던 그의 손길, 걸레를 접던 방식, 차량을 바라보던 눈빛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저는 벤츠 S클래스를 몰았는데 처음으로 외제차를 샀을 때 진짜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차장에서 실수로 스월 마크가 생기고 마음이 무너졌죠. 그때 소개받고 찾아간 곳이 거기였어요. 사장님도 그 이정수 장인을 직접 사부님이라 부르며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차량을 닦는 그 손길이 남달랐어요. 마치 차와 대화하는 사람 같달까? 그의 말은 점점 주변 사람들의 귀를 집중시키고 있었다. 매장 안의 직원들도 어느새 키보드를 치던 손을 멈췄고 바리스타는 스팀 우유를 뽑다 말고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상담을 기다리던 다른 고객 한 명도 휴대폰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손님은 말을 멈추고 잠시 어르신 쪽을 바라보았다. 어르신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도구함 앞에 서 있었다. 마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줄은 모르겠다는 듯한 태도로 작은 수건을 조용히 털고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도 얼굴은 정확히 기억 안 났는데 손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방금 벤틀리 닦는 손짓을 보고 확신했어요. 그 손길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 말에 매장 안은 또다시 정적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엔 아까와는 달랐다. 전과 같은 싸늘한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꿰뚫린 듯한 부끄러움과 어딘지 모르게 숙연한 존경이 동시에 감도는 공기였다. 강현우 매니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뒷머리 아래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아니, 진짜 그런 분이셨다고? 속삭이듯 퍼지는 말 속에 전시장 안의 시선이 모두 바뀌어 있었다. 손님의 조용한 한마디가 전시장 안에 천천히 퍼져나간 후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저 고집스러운 노인, 지시를 어긴 청소부로 보였던 이정수 어르신이 단숨에 모두의 시선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토록 조용하고 그저 묵묵히 바닥만 닦던 그가 차를 닦는 손길 하나로 예전의 전설로 다시 회자될 줄은. 그 소문은 놀랍도록 빠르게 매장 안을 타고 흘러갔다. 직원들 사이에서, 손님들 사이에서, 그리고 상담을 기다리던 몇몇 고객들의 휴대폰 안에서도 이름 석자 이정수는 검색되고 속삭여지고 회상되기 시작했다. 진짜였나 봐. 청담동 차량관리 장인 예전 기사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분이 그분이었어. 와, 그 전설이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특히 외제차 마니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손님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청담동 차량관리 장인 이정수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 속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고급 외제차 오너들이 줄 서는 정비소, 그 중심에 손맛의 장인이 있다. 기사 속에는 지금의 어르신보다 한결 젊은 모습의 남성이 있었다. 수염은 덜 휘었고 눈빛은 지금보다 강렬했지만 그 손은 분명히 같았다. 차량 보닛 위를 닦는 그 손의 각도와 압력, 걸레를 접는 방식, 차량의 유광면에 비치는 몸의 위치까지도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기사 내용 속에는 이정수 장인은 차량 광택 복원 분야에서 40년 경력을 자랑하는 베테랑으로 단 한 번의 스크래치 사고도 없이 수천 대의 차량을 관리해낸 인물이며 일정이 몰리면 고객들이 한 달도 넘게 대기할 정도로 명성이 높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기사에 적힌 유명 인사들의 실명까지 그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이름 있는 장인이자 브랜드 그 자체였던 존재였음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던 고객 부부도 이런 분이 왜 여기서? 하고 속삭였고 매장 내 다른 직원들 역시 머쓱한 표정으로 어르신의 뒷모습을 힐끗거리며 바라보기만 했다. 그중 한 직원은 조용히 매니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지만 저 어르신 회사에서 정식 채용하신 분 맞죠? 혹시 이력서엔 그런 이력이 없었나요? 강현우 매니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력서. 분명 어르신은 과거 이력란을 거의 비워둔 채 몸은 성실히 움직입니다라는 한 줄만 적어냈었다. 그는 그저 시급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간단한 자리, 청소일을 원한다 말했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늦은 나이에 일 구하는 노인이라 치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천만 원짜리 차량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이였고 업계에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전설의 인물. 그런 그가 지금 아무 말 없이 구석에서 걸레를 털고 있는 현실. 전시장 한켠에 있던 또 다른 중년 손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옛날에요. 고급차 타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런 말이 있었죠. 도색보다 이정수 손길이 낫다. 광택은 이정수의 눈빛이 결정한다. 실제 차주들이 고장보다 기스에 민감하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바로 이정수 장인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딜러 한 명은 무심코 중얼거렸다. 새 차보다 낫다 그게 이분 이야기였구나. 바로 그 말. 이정수 손길이면 새 차보다 낫다라는 말은 그저 미화된 수식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업계와 고객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실제 신뢰와 존경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전시장 안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 분위기, 그리고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그를 향한 경계심과 무시가 조심스러운 존중과 경외심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이정수 어르신만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손을 씻고 수건을 접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자부심과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품격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전시장에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언뜻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갔지만 정수 어르신이 청소 도구함을 여는 소리, 수건을 접는 손길, 그리고 그가 차량을 스치듯 지나갈 때 흘러나오는 미세한 정적조차도 이제는 모든 직원들이 은연중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순간이 되어버렸다. 특히 강현우 매니저는 더더욱 그랬다. 그날 이후 그는 어르신 앞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에는 어르신이 출근하든 말든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던 그가 이제는 어르신이 청소용 바퀴를 밀고 지나가기만 해도 잠시 몸을 비켜주고 어르신이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땐 절대 차량 근처를 지나가지 않았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랬다.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닌 내면 깊숙한 데서 올라오는 어떤 알 수 없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현우는 몇 번이고 정수 어르신에게 말을 걸어볼까 고민했다.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변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어르신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이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고 고객 응대를 방해한 실수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는 어떤 이력서나 자격증보다 긴 세월과 손끝의 기술로 살아온 진짜 장인이자 존중받아 마땅한 인생 선배였다. 말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그에게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처음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누군가 앞에서 작아지는 느낌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청소를 했고 여전히 차량 옆을 스칠 땐 손끝으로 먼지를 살폈으며 수건을 접을 땐 마치 정복을 접듯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 모습을 보며 강현우는 혼자서 자꾸만 기억을 되짚었다. 자신이 그토록 막말을 퍼부었던 날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걸레 하나를 놓고 뒤로 물러섰던 그 장면. 그 침묵 속에 담긴 수치심과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한 번은 매장을 마감한 늦은 저녁 강현우는 우연히 퇴근 중이던 어르신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작은 공간, 어색한 침묵. 현우는 몇 번이고 입을 떼려 했지만 결국 입가에서 맴돌던 말은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흘러나왔다. 그 짧은 인사에 어르신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미소도 원망도 없이
그저 다 지나간 사람 같은 담담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우는 느꼈다. 진짜 존경이란 말로 설명하거나 과거를 들추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자세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감정이라는 걸. 이후로 현우는 회사에 신규 차량이 입고될 때면 누구보다 먼저 어르신이 지나가는 길을 확보해 두었고, 광택 도포 전엔 차를 닦지 말라던 어르신의 조언을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봐도 그는 달라져 있었다. 한 번은 신입 딜러가 무심코 어르신이 닦은 차량에 손자국을 남겼고, 그걸 본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 차량을 직접 다시 닦았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선 우리 매니저님, 요즘 많이 유해지셨어요.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그 변화의 진짜 이유는 유해짐이 아니라 이정수라는 사람에게서 배운 존중의 의미 때문이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여전히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청소도구함을 정리하고, 여전히 차량 옆을 지날 땐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지나갔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를 향한 태도가 달라졌고, 그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한 존경심이 흐르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정수 어르신이 차량 앞에서 수건을 들어 올릴 때면 직원들은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해 주었고, 강현우 매니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청소부라는 단어가 없었고, 대신 한 사람의 인생이, 손끝의 철학이, 그리고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말보다 강한 존경은 언제나 침묵 속에 흐르는 법이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정수 어르신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깊이는 겉으로만은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